자, 역사 덕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퀴퀴한 곰팡이 냄새 나는 역사책은 덮어두고 팝콘 냄새 솔솔 나는 블록버스터 역사서를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히스토 인사박스입니다. 자, 오늘은 스케일이 좀 큽니다. 대륙의 기상, 바로 중국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중국 역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뭐 진시황, 공자, 에이, 그건 한참 뒤 얘기고요. 오늘은 아예 이 세상이, 아니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황당하고도 거대한 뻥, 아니 신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주 먼 옛날, 우주는 그냥 거대한 달걀이었어요. 진짜예요. 그 안에서 무려 18,000년 동안 잠만 자던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고라는 창조신이죠. 아니, 18,000년이라니, 이 정도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명함 못 내밀죠? 어느 날, 반고가 잠에서 딱 깼는데 주변이 너무 캄캄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도끼를 들어서 냅다 후려쳤어요. 쾅! 그랬더니 알이 깨지면서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반고 형님,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었나 봐요. 뭐? 이거 하늘이랑 땅이 다시 붙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기둥이 되기로 합니다.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밟고 하루에 키가 쑥쑥 자라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벌려놓은 거죠. 그렇게 또 18,000년을 버티다가 결국 과로사로 쓰러집니다. 아, 창조주도 피해갈 수 없는 과로의 굴레.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희생 아닌가요? 반고가 쓰러지면서 내뱉은 숨결은 바람이 되고 목소리는 천둥이,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이 됐다고 해요. 뼈는 산맥이 되고 피는 강물이 되었죠. 말 그대로 온몸을 갈아 넣어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자, 세상은 만들어졌는데 뭔가 허전하죠? 텅 빈 지구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여신이 바로 여와입니다. 여와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어머, 나 좀 예쁜데? 하면서 진흙으로 피규어 빚듯이 사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후 불어서 생명도 넣어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너는 철수, 너는 영희. 처음엔 재밌었겠죠. 근데 이게 한두 명이어야죠. 나중엔 손목 터널 증후군 올 지경이 된 겁니다. 아, 귀찮아 죽겠네. 야, 대량 생산 가자. 그래서 여와가 어떻게 했냐? 밧줄을 진흙탕에 담갔다가 휘리릭 뿌려버립니다. 그 흙탕물이 튀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중국 신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가 손으로 정성껏 빚은 사람은 귀족이 되고 흙탕물 튀겨서 대충 만든 사람은 평민이 되었다고요. 와, 이거 완전 태생부터 금수저랑 흙수저 나누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신화가 그렇다니까요. 자, 이제 인간들이 바글바글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들을 이끌어야겠죠? 여기서 사망호제가 등장합니다.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딱 2명만 기억합시다. 신농과 황제. 신농씨는 말 그대로 농사의 신인데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 모든 풀을 다 씹어 드셨어요. 이건 달달하니 먹어라. 객, 이건 독초네. 먹지마. 본인 몸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써가며 우리 먹거리를 찾아준 한의학의 아버지이자 진정한 먹방의 시조세죠. 그리고 드디어 인간계의 첫 번째 리더, 황제가 등장합니다. 황제랑 신농이랑 한판 붙어서 황제가 이기면서 본격적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 우리가 흔히 태평성대라고 부르는 요순시대가 옵니다. 요 임금과 순 임금. 들어는 보셨죠? 요순시대처럼 살기 좋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찬물을 좀 끼얹자면 그 시대가 진짜 평화로웠을까요? 천만에요. 당시 중국의 황하강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넘쳐서 싹 다 쓸어버리는 대재앙이었죠. 그래서 요 임금이 누가 이 물 좀 막아볼래? 하면 신하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배야 하면서요. 결국 곤이라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댐을 쌓아서 막으려다 실패. 물난리 나서 난리가 났죠. 이때 요 임금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순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 순 임금 인생이 진짜 넷플릭스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입니다. 새엄마랑 이복동생이 순을 죽이려고 아주 작당을 했거든요. 지붕 고치라고 올려보내놓고 밑에서 불 지르고 우물 파라고 들여보내놓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와,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순 형님 지붕에서 삿갓 2개 들고 낙하산처럼 뛰어내리고 우물 옆에 미리 비상구 뚫어놔서 탈출합니다. 거의 맥가이버급 생존 본능이죠. 이걸 보고 요 임금이 이야, 저 정도 멘탈이면 나라도 맡길 수 있겠다 해서 왕위를 준 거예요. 순 임금도 결국 황하의 물기를 잡는 데는 골머리를 앓다가 아까 실패했던 곤의 아들 우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본 우는 다르게 접근해요. 물을 막지 말고 길을 터주자. 그래서 장장 13년 동안 집에 딱 3번 들르고 갓 태어난 아들이 울어도 아빠 바빠 하고 지나치며 물길 공사만 합니다. 독하죠? 결국 성공합니다. 그래서 순 임금이 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우 임금이 세운 나라가 바로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우 임금은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이때부터 왕은 내 아들이 하는 거야 라는 세습이 시작된 거죠. 근데 역사는 돌고 돕니다. 하나라 마지막 왕 거왕 기억나세요? 맨날 술 마시고 놀다가 망했죠.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어요. 연못을 술로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걸어놓고 파티를 벌인 거죠. 어휴, 부러우면 지는 건데 살짝 부럽. 아니, 끔찍하죠? 결국 하나라는 망하고 상나라가 들어섭니다. 흔히 은나라라고도 하죠. 이 상나라도 처음엔 잘 나갔어요. 우리가 아는 한자, 갑골문자가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거북이 배껍질을 불에 구워서 갈라지는 모양 보고 점을 쳤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게 갑골문자예요. 재밌는 건 이 귀한 유물이 19세기 말까지 한약방에서 용의 뼈라고 팔려서 사람들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말라리아 특효약이라나 뭐라나. 나중에 학자가 발견 안 했으면 우리 역사책 앞부분은 그냥 백지였을 뻔했어요. 하지만 상나라도 끝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왕주왕과 그의 애척 달기. 이 커플은 더 지독해요. 불타는 구리 기둥 위를 기름칠해서 죄수들을 걷게 만드는 포락지형을 즐겼다죠. 사람이 타 죽는 걸 보고 깔깔대고 웃었다니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상나라도 주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맹자가 나오는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주의 탄생부터 요순시대의 막장 가족사, 그리고 주지육림의 타락까지 순식간에 훑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고리타분한 줄만 알았던 중국 고대사, 알고 보니 인간미 넘치고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의 연속이죠. 창조신도 과로사하고 왕이 되려면 목숨 건 생존 게임을 해야 했으며 권력 잡으면 술판 버리다 망하는 이 패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묘하게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방심하면 훅 간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맵고 짜릿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스토였습니다.